경쟁은 여전히 있지만 좋은 낙찰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격이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일단 디스카운트해서 받으시잖아요. 오늘은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이신 이현정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신간인가? 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확장판을 출간한 이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이 책이 굉장히 불후의 명작,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확장판을 쓰시게 되셨는데요. 책 소개도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1년 전 2013년도 8월 달에 제가 첫 번째로 출간한 책인데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딱 출간되자마자 세상에 이런 책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벌써 11년이 됐고요. 이제 10만 부 넘게 팔린 기념이고 또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확장판으로 새로 개정판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책에서 좀 뭐가 달라진 면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책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책이죠. 너무 좋습니다. 네. 일부를 덜어내고요. 네. 또 새로 2024년의 사례와 또 요번에 이제 나온 정부 정책들 그리고 최근의 투자 트렌드 까지 넣어서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한 3분의 1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읽으셔도 정말 좋다라고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여쭤보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경매 하시는 곳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계속 실습하시고 현장 누리시고 그러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한 번, 두 번 이상은 늘 법원에 가고 있고요. 오늘은 또 동부법원에 다녀왔는데 동부법원이 되게 깨끗하고 크고 쾌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도 좀 쾌적한 상태의 법원이고요. 역시 이제 낙찰이 많이 됐는데 그 중에서 뭐 재밌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늘 법원에 가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멤버님들하고 법원에서 받으셨어요? 현장, 받으셨어요? 멤버님들이 받으신 걸 다 쳐보세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한 3주, 2주 되신 초보 분들이라 법원에서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준비된 분들은 입찰에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법원 입찰 실습을 할 때가 가까웠는데 입찰을 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법원으로 실습을 가기도 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 작가님 책을 서점에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경매책이 이렇게 지금이야 쉬운 경매책 많지만 부동산 책이 많아요. 그때는 약간 이렇게 두껍고 막 용어 한자 투성이에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가서 회원님들도 그럼 작가님의 어떤 책이나 강의를 보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같이 간 멤버님 중에 한 분은 제 첫 책이 나왔을 때 제 블로그 이웃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못하다가 이제 또 10년 만에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머니가 경매를 제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따님이 또 엄마가 보시던 책 보고 시작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되게 보람되게 느낍니다. 그러시군요. 요즘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경매 시장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경매 물건이요. 일단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래요? 네, 보통 한 10,000개에서
그냥 검색을 하면 10,000개에서 12,000개의 물건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거의 20,000개 가까이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제 경매가 매매보다 괜찮다라는 걸 인식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은 여전히 있지만 좋은 낙찰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격이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일단 디스카운트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경매랑 금매랑 같이 보시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경매 쪽 요즘 또 관심을 가지시다가도 아니 뭐 빌라라든가 좀 외곽지에 이런 것들은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매력적인 가격으로 좀 관심 있는 핵심지, 특히 아파트, 신축 이런 거는 뭐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좀 매물이 많은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좋은 낙찰이 오늘도 아까 낙찰받은 물건이 오늘도 아까 아파트 낙찰이 있었는데요. 보통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물론 뭐 이게 물건이 한 12억 정도 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한 11억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10%가 조금 안 되는데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일수록 이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아도 금액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 현장 공인중개사 부동산 가서 살 수 있는 금매보다 경매가 싸거나 같은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 싸야죠. 반드시 싸야 되는 거예요? 경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싸게 사기 위해서. 1억이라도. 그럼 5천만 원 1억이라도 금매가 최저가 금매가보다 더 싸다? 맞습니다. 그러면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있는 거죠. 반드시 싸야 되죠. 싸지 않으면 그 낙찰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런 게 있어요. 실거래가랑 비교를 해서 실거래가랑 왜 이렇게 비슷하게 받았지? 라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전세에 끼고 매매하는 것들, 입주가 불가능한 것들은 좀 싸게 내놓거든요. 그리고 호수나 뭐 층수나 동이 로얄층, 동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그래서 시세 대비 무조건 싸야 됩니다. 무조건 싸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입주 물량 많이 터지는 대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에서도 약간 상계 중개도 이렇게 외곽지들 막 한 30%씩 떨어진 지역들 이미 고점 대비 이런 데는 경매로 사면 그거보다 더 싸게 막 40-50% 반값 떨어진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건가요? 40%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수요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한 10% 정도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그렇거든요. 금매가 진짜 싼 것들이 가끔 나와요. 진짜 급한 거 있잖아요. 그 금매 가격이 인근의 낙찰가와 비슷하다면 그냥 금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금매도 잘해요. 저희 멤버님들도 지금 경매만 하지 않습니다. 매매 중에서 저렴한 거 나오면 또 등기부등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싸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깎아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일반 매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는 무기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금매로 매력적인 가격이면 그냥 금매로 사고 아니면 경매로 더 싸게 사보고. 그렇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 금매도 보인다.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매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좀 싸게 나온 게 있는데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한 2-3천 더 빼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죠. 항상 이런 시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는 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경매 공부를 시작해도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을 때 네. 확실히 지금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는 보시는 네. 건가요?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도 뭐 향후 1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도요? 사실 제가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한 거는 2009년도 말, 그리고 네. 열심히 했던 게 2010년도부터 13년도인데요. 네. 그때도 경매는 끝났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은 더 많은 돈을 버셨겠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기회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도, 24년도 제가 처음에 경매를 했던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들이 집 사면 망한다고 그러고 집 사서 힘든 사람들도 있고 경매 물건은 막 쏟아지고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로 물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부도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양새는 다르지만 결국은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항상 매수를 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시세보다 저렴하게. 네. 작가님 그럼 16년 전에 뭐 2008년 9년 이때 첫 경매를 시작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때면 어떻게 보면 버블에 이제 끝물 아니면 터졌을 때잖아요. 2008 금융위기. 부동산 투자를 좀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2009년도에 그 막둥이를 출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큰애랑 막둥이랑 띠동갑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애가 셋인데 이제 막내를 딱 낳고 보니까 그때 저희 집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도 안 되고 제가 이제 막둥이 낳느라고 일도 쉬니까 외벌이가 되고 애기 낳고 이제 딱 보니까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둘이 벌어서 애들 둘 키우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바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셋째 아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려면 내가 좀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하지? 뭐 나쁜 짓 빼고 다 한다. 이것저것 그냥 둘러보다가 제 여동생이 먼저 경매라는 강의를 이런 강의가 있어 언니 재밌다. 돈 없어도 된대. 그래서 이제 따라서 경매 강의를 듣게 됐죠. 그때는 뭐 경매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경매를 알게 됐는데 일단 큰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뭐 한 90%까지 대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팔면 돈이 된다고? 그래서 경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뭐 이런 기초 지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권리분석도 잘 모르고 이거 위험한가 안 한가만 확인을 하고 입찰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무대포 정신이 아니었나. 그만큼 절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막 유튜브나 뭐 그런 대중적인 책들도 많이 부족했을 때잖아요. 네. 뭐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때 유튜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작가도 되고 했는데 그 강의가 되게 짧고 간단한 강의였고 지금 그 강사님은 현장에 계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경매자가 들어간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서점에서도 경매자가 들어간 책을 다 읽고 당시에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마치 이제 외국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검색해가면서.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법원에 이제 입찰을 하러 가면 제가 폐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받은 분한테 붙들고 물어봤어요. 이 가격을 왜 받으셨어요? 실수요자세요? 그리고 어떤 물건은 제가 모르는 물건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뭐 좋은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입찰하셨던 분한테 이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법원에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실전으로 정말 부딪혀가면서 바닥부터 배우신 거네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이렇게 대기하다 보면 고수와 고수 아닌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고수들은 좀 의연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법원 안에서는 떠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 법원에 있을 때 누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참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고 나서도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완벽한 낙찰이 아니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안 받았을 낙찰도 많이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보니까 첫 낙찰로 내 집 마련을 성공하시고 3년 동안 21채의 집을 낙찰받았다고 써있거든요. 네. 그럼 2009년, 2010년, 2011년이면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대세 하락세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21채의 집을 낙찰받은 첫 번째 그 돈은 어디서 나왔고 두 번째 그럼 그게 오르나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파산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 돈으로 입찰 보증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멤버님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요. 힘들어요. 돈이 없이 하면 이 돈 맞추기가 너무너무 막 애가 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 3천 원 갖고 가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을 했죠. 낙찰을 받았는데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요. 네. 낙찰받고 바로 팔려고 받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게 첫 낙찰. 네. 제 눈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현장 답사 갔을 때도 충분하게 괜찮은 가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 답사도 좀 미흡했고 그리고 1층의 아파트를 낙찰을 받은 거죠.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우리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껏 뛰놀고. 네, 마음껏 뛰놀고 맨날 아래층에 올라와서 힘든데 그래서 바로 팔 수가 없는 물건을 잘못 받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때 전세금 9천만 원 있었거든요. 그걸 빼서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정말요. 대출을 80% 넘게 받고 그리고 전세금 빼서 이제 그거 갚고 나니까 진짜로 3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대신에 대출이 가득 생겼죠. 주담대 80%에 내준 투자금 3천만 원. 맞아요. 그래서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평형 84평형 이상보다는 25평형이 잘 팔리는구나. 전 그것도 몰랐어 거예요. 84평형. 전용 84, 그죠? 33평 이상. 전용 84. 전용 84보다는 25평형이 잘 팔리는구나. 그리고 1층보다는 기준층이 잘 팔리는구나. 그것조차도 몰랐던 거죠. 제 시선으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작은 물건들, 그리고 바로 팔릴 만한 물건들을 낙찰을 받아서 이제 두 개를 연달아 같은 날 이제 두 개를 같이 받았는데 바로 둘 다 바로 팔았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3천만 원 시작해서 그 돈으로 낙찰 받아서 또 대출 그때는 DTI, DSR 없었거든요. 또 대출 일으켜서 바로 매도를 했더니 3천만 원 차익이 생겼어요. 6천만 원 됐네요. 근데 양도세. 그렇죠. 세금은 내야 되는 양도세 50% 내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때도. 당시에 양도세 50%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내고 나니까 이제 1,500만 원을 또 번 거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2년을 보유하면은 이제 일반 과세였어요. 지금하고 너무 똑같죠. 네. 그때부터 2년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DSR이 없어서 대출을 그래도 꽤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MC안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낼 수는 없었어요. 전세와 월세를 섞어서 낙찰을 받고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한 돈이 다 회수가 돼요. 왜냐면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멤버님들 그렇게 낙찰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 회수해서 다음 집 낙찰 받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늘리게 된 거죠. 그리고 지방에 이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공매로 나온 건들은 제가 5개를 동시에 낙찰을 받았는데 되게 저렴한 물건이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은 임차인 드리고 전월세 세팅을 하니까 투자금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2배 이상 해서 매도를 하기도 하고 아직 거기서 이제 그 10년 전에 들어오신 그때부터 살고 계셨던 임차인을 재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없이 하게 된 거죠. 그럼 다 파신 건 아니네요? 지금 한 열 몇 채 정도 있어요. 매년 이제 주택 임대차 현황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매년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팔고만 있어요. 주택을 보유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서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주택은 가능한 매도를 하고 상가나 토지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게 2013년은 그래 뭐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15년쯤이 이 고점이겠지만 이게 뭐 싸게 사면은 이것도 알겠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 보면은 막 서울 전세가율 막 55% 막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도 전세가로 맞출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뭐 빌라 같은 물건인가요? 그게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요.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은 전세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 아파트는 전세가가 하나도 안 빠졌고요. 강원도는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잘 섞어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급지로 가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포비아가 있잖아요. 한동안 굉장히 심하다가 지금 서울 아파트는 전세가가 살금살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것을 너무 이제 갭으로만 계속 하시면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역전세가 지금 막 되게 심했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있던 게 나타난 게 좀 얼마 안 된 거지 몇 년 전에도 일부 지역들 역전세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한 지역에다가 너무 많이 갭 투자를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충분히 저렴하게 하셔야 되고요. 완전 고가랑은 또 다른 시장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금 이제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 지역들 매매랑 경매랑 잘 보고서 판단하시면은 좋은 물건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진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양도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사실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네. 정말 온몸으로 진짜 현장에서 배우신 거네요. 이것저것 부딪혀가면서. 맞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시행착오 네. 거기에 돈과 시간도 엄청 들어간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한 뭐 1, 2만 원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 교훈을요. 모든 걸 알고 시작하면 시작을 못해요. 네. 네.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정도는 좀 심했고요.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첫 낙찰을 좀 실패했잖아요. 그 덕분에 그 다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들을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잘 되면 이 행운이 계속 갈 거라고 해서 2번, 3번 있다가 힘든 일을 겪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찬찬히 다져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자잘한 뭐 이런 실패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책 읽어봤는데 실패 사례가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성공한 것만 적잖아요. 그러면 책 읽으면 별거 아니네. 근데 작가님 책은 이게 쉽게 잘 쓴 책이지만 내가 준비를 확실히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좋았고 작가님 그럼 2024년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네. 경매 투자를 하시고 작가님의 어떤 뭐 자산이나 삶이라든가 정말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변해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주택은 한 열 몇 채 정도만 있고요.
그리고 상가 있고요. 토지 있고요. 네. 다변화가 되신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건축을 좀 하는 거를 되게 원하는데 지금 PF 대출이 기성고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건물 내 건물을 하나 지으실 네, 토지를 그러니까 공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땅을 잘 다듬어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매로 택지 분양을 해요.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낙찰받은 물건에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금 PF 대출이 다 막혀 있어서 그게 열리면 이제 건축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토지를 좀 좋아하는데 이제 한 400평 정도 조그마한 거 낙찰 받아서 전원주택 지어서 이렇게 3개 필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제 주택 짓고 하나는 필지로 해서 매도도 하고 그러니까 분양이죠.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원래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에요. 네. 그러시군요.